시작입니다. 제가 두 말씀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소나무 동포 여러분, 산천 초목 동포 여러분하고 그 어느 연사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그 소나무가 뚝배기 차 있는 그 숲 속에서 숲을 바라보면서 외친 얘기가 소나무 동포 여러분을 외쳤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모자라서 전체를 품어서 산천 초목 동포 여러분하고 또 외쳤고, 그건 아마 그 상대적으로 뭔가가 좀 그 여건이 안 맞았으니까 표현의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꽁지만 축지하는 지방 사투리적인 얘기입니다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호수가 겨울에 사냥을 갔어요. 그래서 꽁이 푸드득 나는 걸 보고 호수가 꽁을 향해서 총을 쐈어. 근데 이 꽁이 설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덤부렁으로 푹 쳐박혔는데 가서 이제 찾았어. 호수가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없는 쪽에 이제 나무 이렇게 근무적으로 갖다 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 놓고 거기서 이제 배는 고프지 날씨는 춥지 이런 게 구워서 해 먹을 양으로 털을 뽑는 거야. 꽁. 근데 이놈의 꽁이 털을 뽑는 과정에 푸드득하고 말라가서 처박혔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 없는 거야. 처박힌 자리 가서 또 기어갔겠죠. 그런가. 그게 포수가 한참을 찾다 말고는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을 딱 눌러내고는 돌아서면서 한다는 소리가 겨울인 걸 알고 자기가 또 털을 뜯다가 실패한 거니까 한다는 소리가 자기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추운 겨울에 털을 뽑다가 놓친 꽁을 생각하면서 꽁지만 축지하고 돌아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마디 내용의 얘기가 서두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일단은 던져진 얘기거든. 근데 그것은 어느 대목에서 그 말이 맞고 저 말이 맞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를 하면 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를 이제 고백을 할게요. 제가 저희 집에 가면은 이 카렌다가 여러 종류가 이렇게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매달 이제 쓰는 카렌다를 너무 이 큼지막한 카렌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뜯어서 뒷장을 이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제목을 보시다시피 21세기 신문화 연구의 제 1157차 강의 7월 19일 17시 강의 제목 일본어 재무량을 경계한다. 그리고 강사 21세기 신문화 연구의 상임대장 김정식이라고 원고를 여기까지 정리를 하다 말고 이걸 딱 놨습니다. 놨어요. 놨는데 왜 놨는가? 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답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강의라고 백지 위에 문자를 나열해서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렸을 때 순간 강의하고 있는 순간에 나에게 영성적으로 무언가 왔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달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작성되어져서 나가진 원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적에 적어도 이 나라 인민족을 중심 삼고 이 땅에 왔다 가신 우리 호국, 우리 조령님들, 또 특히
일제와 맞서서 목숨을 희생당하신 그 어른들의 그 영적 흐름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란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 이거 아니다. 느끼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하다 말고 저는 펜을 놨습니다. 보다시피 이게 나머지는 전부 이 여백으로 남아있습니다. 뒷장 위에 보면 여기도 전부 뒤에 여백에 남아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3월 1일 날 여러분들 앞에서 공언했던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3월 1일 날 바로 이 강당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백상 빌딩 그 강당에서 저는 일본 총리 아베란 놈 신상에 이상이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저는 준비기간 한 달을 거쳐서 4월 1일부터 하루 저녁에 1시간씩 잠을 자면서 저 정성의 길을 모아 7월 말일까지 끝장을 내겠습니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 들으셨죠? 네. 근데 그 약속을 드리고 그를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그 밤을 지새면서 그 실행해 온 지 오늘로 따지니까 딱 110일이 되는 날입니다. 네. 110일이 되는 날이고 110일이 되는 날이고 이제 앞으로 남은 날이 10일입니다.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어찌됐건 저는 제 입으로 여러분 앞에 공헌의 약속을 드렸으니만큼 저의 모든 성을 다해서 마지막 10일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그 영성적인 포장 용기를 7월 말까지 정한 것 자체가 잘 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느꼈어요. 그 바로 뭐냐? 조국이 광복된 날이 8월 15일이죠. 예. 예. 그렇다면은 8월 15일까지 정도로 연기를 해라. 그래서 적어도 이 나라 조국 광복을 위해서 장렬하게 숨져가신 그 영혼들이 8.15를 정점으로 해서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영성적 메아리를 저는 접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다시 7월 말까지 해서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하고. 그럼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제 이제 서두의 말씀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 왜 제가 그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 제가 지난 3월 1일 날 그렇게 여러분 앞에 공언을 했고 4월 1일부터 몸소 하루 저녁에 1시간씩 잠을 자면서 그 정성의 길을 모아서 그 아베의 신상에 이상이 오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근데 그 약속한 지 오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일이 되는 날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제가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
저에게 명단화 되어져 있는 전국의 도사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는 승려, 목사, 뭐 철학하는 분들, 뭐 믿는 분들 총 합쳐서 1864명이 명단화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어찌됐건 어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김아묵의 저 총재가 도판을 놓기 전에는 도판은 누가 좌지우지 할 수도 없고 뭐 어쩌고 하는 얘기를 좀 듣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건 저의 전용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우리 도판. 그런데 일주일이면 저 남쪽 또는 저 중부권 저 강원도 해서 힘드는 제3국에서까지 전화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화들이 저한테 걸려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시대의 화두가 요즘은 이제 세월호에 이제 많이 묻혀갑니다만, 그러나 소위 어떤 그 민족이라는 어떤 그 주류적 맥락에서 볼 적에 일본을 저대로 좌시하실 겁니까?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겁니까? 라고 하는 얘기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제가 속된 말로 그 나토끼리 같은 장난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흐름, 그걸 저 나름대로 차원에서 그 척도를 재보는 정도의 기준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니만큼 끝을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오늘 좀 특이하게 이런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여기 우리 천부경에서 많은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왕선 전 회장께서도 와 계십니다만,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민족 수리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역에서 나오는 역수 원리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을 중심 삼고 수가 존재해 왔는데, 그 수 속에 들어있는 그 이치적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언젠가 내가 강의를 했죠. 인연이 제일 많은 수가 무슨 수라고 그래? 3. 네? 3. 아, 기억 잘하시네. 우리 한국은 저 인연이 많은 수가 이 3수입니다. 인연이 많은 게 3수인데, 일본이 그러면 인연이 많은 수는 무엇일까요? 하나. 일본이란 나라 수리적으로 역사가 전개되어져 가는 그 패턴 선상에서도 지켜볼 수 있는 숫자로는 있어요. 저 사람들. 1. 네? 1. 아시는 사람은 말씀해주세요. 아시는 사람 얘기를 말씀해 봅시다. 네? 모르겠어요. 우리 저 김강락 원장님. 인도는 태양입니다. 시작. 네? 숫자로. 숫자로 지금 말. 숫자 아랍의 숫자. 관계대하에 그 나라 숫자로. 그 나라 국교 그대로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본은요, 네. 아까 일도 뭐 있습니다만, 일보다는 6이라고 하는 수하고 역사의 흐름 패턴에서 보면은 그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아주 묘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역사가 흘러간 그 섭리사적 과정이 육수하고 딱딱 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실증적으로 저는 우리 한민족 수리 철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얘기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저는 이거 저서 활동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공개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꽤 맞추기보다 맞춰지니까 맞춰진 결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꽤 맞추기 운운하면서 무슨 힐난에 가까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맞춰줬으니까 맞춘 거예요, 그것도. 자, 그래서 저는 이건 나중에 제가 저 세종문화회관 정도 큰 강당에다 해갖고 한번 내려주세요. 매대기를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난지 아세요? 1592년. 와, 박수 상 줘야 돼. 임진왜란이 예. 1592년이죠? 선조 때. 네. 근데 이게 몇 년이 끝났죠? 몇 년이 끝났어요? 1598년에 끝났습니다. 네. 선조 31년. 찾았어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없는 얘기하면 나 주사되기 맞아. 사실적 근거 입각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6년. 6이에요. 6. 6년. 6년. 예.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6년이니까. 임진왜란이 6년. 자,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이 수리적인 걸로 연결해 가면서 해야 지금 기왕이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상대가 합리적으로 인정이 되면 뭐라게요? 공감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혼자 외치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재미나는 걸 6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자, 어차피 그냥 가봅시다. 6 곱하기 6은 뭐죠? 36. 36이죠? 네. 36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36개 주백남 일본한테 일제가 강점 16 동안 강점 기간이 36년. 네. 여기 또 6이죠. 네. 6이죠. 자, 그러면 36년이 씻을 수 없는 만으로 하면 35년인데 걸친 걸로 하면 36년이 맞습니다. 36년. 여기다가 또 하나 버텨봅시다. 뭘? 아, 임진왜란 6년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42. 40 몇 년이요? 둘. 2년이죠? 네. 42는 또 뭐예요? 42는 또 뭐예요? 또 6이잖아요. 아, 더하면 6이네. 예.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6이 2년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광복된 해로부터 올해가 몇 년입니까? 70년. 1945년. 45년. 여기서 몇 년에서 뺀다? 2000년. 69예요. 만으로 그러면 왜 쟤들이 아베가 재작년도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 금년 들어서 난리를 쳐요. 발악을 할 가까울 정도로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역사적인 어떤 심리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요. 이건 여러분 우스꽝스럽게 보지 마세요. 왜? 우리나라 뭡니까? 누가 혹자 그런 얘기했죠. 5.16이 1961년이죠. 네. 네.
자, 여기서는 봤어. 저 하늘에서 보면 몇 년이에요, 이것도? 하늘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61년. 1961년. 땅에서 보면 1961년이지만 하늘에서 보면은 이렇게 1961년이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저 위에서 보면. 하늘에서 보면 1961년이 또 이게 1961년이야. 거꾸로 읽어도. 자, 이렇게 읽어 나가봐요. 맞추시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어. 하늘에서 보면 또 1961년이야. 위에서 보면. 우리가 땅에서 보면 1961년. 그렇듯이 이 69가 하늘에서 보면 또 69예요. 하늘에서 봐도 69라고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아벨한 놈도 제법 통한 놈이에요. 제법 통한 놈이라고. 영성적 마인드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제가 처음에 아시죠? 처음에 내가 한 20일, 저도 소위 이런 자리에서 우리 도판의 자리가 아니니까 뭡니다만은 뭐이라고 한 줄 알아요? 잠 안 자고 하는 거? 도판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몰라요. 응? 여사들은 알 텐데. 그거 아닌 얘기 나 혼자 해봐야 그렇고 그냥 넘어갑시다. 하세요. 자, 바로 이 숫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노름을 하고 있어요. 이 무서운 장난을 하고 있어요. 69가 우리가 땅에서 볼 적에 69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봐도 69예요. 거꾸로 내려가. 이게 6자고 이게 9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은 6하고 인연이 많다? 합쳐봐요. 15이죠? 네. 또 6이에요. 또 하나. 네. 근데 이런 것을 보는 기준이 달라요. 네. 그래서 가끔씩은 저는 어떤 상황을 딱 보면은 숫자 관계와 연결해가지고 딱 다른 물리를 터득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이런 상황에 딱 진입을. 그 나보고 도깨비래요.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연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되어진 결과잖아요. 그래서 바로 올해가 일본을 놓고 볼 적에 저들은 그 역사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쟤들은 근데 저놈들이 어리석은 놈들이에요. 왜 어리석은 놈들이냐? 1 곱하기 3은 3이고 2 곱하기 3은 6이고 3 곱하기 3은 9예요. 그래서 1, 2, 3 여기까지 병렬해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은 것은 3, 6, 9예요. 저놈들이 진정으로 하늘로 천도를 바로 알아서 해야 된다면 6구라고 하는 이 수리법칙의 인연에다가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인연하고 있는 게 뭐예요? 3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다 369를 해야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극동 전략에 대한 우리적인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돼요. 그 우리 힘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쟤들이 육군은 쟤들이 돈하고 있지만 3은 우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369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모범이에요. 수리 개수와 연결된. 이걸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베 신따라라는 놈을 제가 만난다면은 1대1 설전을 벌려서도 그런 설복시킬래 자신이 있어요. 이 원리에 입각해서. 그래서 새로운 정책의 패턴을 바꿔갈 수 있도록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미래의 척도를 재는 자는 거기에 구할 수 있는 해당된 답을 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꿈속에서 헤매고 살아야 합니까? 세계의 정세를 어떻게 보고 우리 아세아의 전략을 어떻게 짜나갈 건데요? 그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해안이 열려 있습니까? 돈을 주무르는 경제권에 있는 그들이 그런 해안이 열려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백지를 이렇게 가지고도 써내려가다가 이건 아니야. 백지 위에 나에게 되어진 문자를 가지고 고착되어진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색이 강의를 하는 순간에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영상적 그 마인드가 그 휘에 꽂히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내가 그 상대에 강하게 와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오늘 현대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어제도 취해 있고 오늘도 취해 있고 내일도 취한 상태로 마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새로운 역사가 태동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굳이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 그거 아니죠. 꼴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에요. 이대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서 또 대통령도 혁신 얘기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무엇이 혁신입니까? 그 혁신은 바로 뭐냐? 어느 떼벌림에서 전체가 아니죠. 국민 각자 나라부터 혁신이 없는데 무슨 혁신입니까? 그 출발점이. 우리는 시대 상황을 읽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이 광복된 지 올해로 이 69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제가 아까 수리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 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까 왜?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혁명을 단행을 했는데 이것은 밑에서 봐도 1961, 하늘에서 봐도 1961이듯이 이 69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봐도 69고 땅에서 봐도 69예요. 저 아베라는 놈은 그런 개수마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한마디로 미친놈처럼 막 종례를 누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뭐 하면 미군이 있으려면 적어도 동의를 더 얻어야 된다고?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잖아. 그러면서 한쪽에 북한하고 등거리 얘기하고 앉아. 대한민국을 좀 몰아붙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정치판은 어떻게 하고 있죠? 관심도 없어요. 개판이지. 이거 썩어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도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가 있다면 제가 이런 정도 화두를 던지면은 전화가 불어서 이 시대를 구한다는 입장에서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관계가 조성되어야만이 거기서 힘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역의 기본 정신도 뭔 줄 알아요? 이름이랑 합일주의도의 정신이에요. 나 주역하는 분들하고도 내가 1대1로 뭐 회사가 어떻고 다 논할 줄 알아요. 가장 근본은 바로 뭐냐? 이름, 일양, 합일지 위도우 정신이다. 그렇듯이 인간은 여러분 개체가 나 또한 혼자 왔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인연과 어머니라고 하는 인연이 하나 되어져서 나라고 하는 개체가 이 세상에 왔어요. 그렇듯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뭡니까? 내 캉, 우리 캉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되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21세기 신문화 연구예요. 우리가 되어보십시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우리로 될 수밖에 없는 우리로 깨어나자. 그러면서 저는 바로 올해 조국이 1945년으로부터 광복된 게 올해로 이 해. 저놈은 이 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대한민국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한도 테마만 가지고도 내가 저 광화문광장에서 아니면 저 세종문화회관 좋은 저 여건에서라도 정말 우리 국민 앞에 호소하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요. 이 나라의 백성들이야 좀 깨어나란 말이야. 정말 외치고 싶어요. 통절하리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빨리 들어서 빨리. 아니야. 머리야 머리. 저기 전화를 안 돼. 내가 전화를 못 그냥 산소 가지고 음악해 할까? 제가 중요한 대목에 어떤 이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서 영성적 메시지를 조금 전에 전했는데 꽤 좀 안타깝네요. 네. 정말 일반적인 어떤 개념에서 도저히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제가 공포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앉은 자리에서 한번 즉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네. 네, 공감이 갑니까? 네. 자, 그런 가운데에도 저는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그 아픔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본 그 관행이 경주 증가이기 때문에 더 아픔이 있습니다. 더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저는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제 입장에 국한해가지고 전체를 엮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옛날 우리 신라는 철저하리만큼 민주주의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나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처음 건국해 주신 단군 성조님 역시 가장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를 먼저 시행했던 위대한 우리의 조상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말굽으로 총칼로 민중을 협박해서 얻어진 힘으로 정권을 잡은 분이 아니에요. 만 백성이 우러러 내셨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민주주의 병폐가 뭡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모든 정사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3분의 1은 뭡니까? 그대로 희생됩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면 오늘날 민주주의 병폐가 뭡니까? 다수의 불의는 소수의 정의를 흡수해버려요. 희생시켜버려요. 그래서 신라 시대로는 육부 촌장이 모여서 전원일치의 찬성이 될 때 정사가 결정되는 훌륭한 정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이 대목 속에 왜 지금 신라 관계 얘기가 나오면서 또 제가 경주 균가라고 하는 피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그 신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석 김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왕위를 박석 김. 그랬는데 그 신라 16대 의뢰왕 때 그 김나무랑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쥐었어요. 그래서 그때 흐레왕의 아들까지도 전부 처단을 했어요.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손자 중에 한 사람이 겨우 살아서 일본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시마네 이즈모시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 살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져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본래의 의식이란 자기가 왕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그 자부심과 위해서 일본의 소위 그 천황을 옹립하고 무시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뒤에서 다 쥐락펴락하는 정도의 힘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백제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라를 괴롭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어딥니까? 경상북도 월성군 양북면 용당리에 세워졌던 통일신라 때의 절터했던 가문사지에 그 수중의 주인이 누구죠? 문무대왕이죠? 문무대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내가 죽거들랑 물에다 수장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동해 바다를 지키는 용왕이 되겠노라. 동해 바다를 지키는. 근데 왜 동해 바다를 지킬까요? 외국은 안 되죠. 바로 일본을 막기 위한. 그러면 저 일본인들에게는 또 뭐 그 외에 뭐 우리 저 또 뭡니까 수로 왕계 지금 천황 그 왕제 계보는 저 수로 쪽입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건데 오늘 뭐 역사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합니다만 이 우리가 볼 때는 침략적 근성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또 전체적인 어떤 그 차원을 더듬어 보면은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향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 고향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적 DNA가 일본인들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침략으로 나타난 거예요. 침략. 그러면 뭐냐? 아베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어떤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똑바로 서 있는 놈이라면은 아까 이 수리적 개수를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 369 이론을 제가 좀 특이하게 나중에 늦게 오신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시겠습니다만 쟤들은 6과 9에다가 그래 너구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한민족이 좋아하는 수리는 아까 3수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에 369에 대한 이것이 제대로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곱하기 3은 3이고 2 곱하기 3은 6이고 3 곱하기 3은 9인데 여기 우리 한민족은 여기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이 3수를 비켜갈 수 없는 민족이고 그 일본 놈들은 저들이 실컷 좋든 간에 쟤들은 아까 그 육수하고 인연이 되는 걸 쫙 더듬었죠. 네. 왜? 임진왜란이 이게 6년 계속됐다. 근데 그 임진왜란 6년에다가 66은 36 하니까 우리 일제 36년이 연결이 됐더라. 근데 또 임진은 36년에다가 임진왜란 6을 버티니까 이게 뭐예요? 42가 되더라. 근데 42는 결국 이건 또 6이더라. 근데 전부 일본의 역사의 전개된 내용 속에는 이 육수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됐다. 이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수가 절대로 연결이 됐는데 올해가 1945년 조국이 광복된 해로부터 69년이 되는 해다. 올해가 69년이 되는데 이 69년은 땅에서 봐도 69고 하늘에서 봐도 69예요. 이 69가. 우리 자 다시 이 얘기입니다만은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켰다는 1961년인데 1961년은 땅에서 봐도 61년이고 하늘에서 봐도 1961년이에요. 그래서 아베란 놈은 이걸 알기 때문에 금년을 일본이 모든 교두보를 설정하기 위한 저그들 나름대로 전략을 펴는 계획에 의해서 저 아베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않으려고. 근데 저놈이 아둔하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 조선,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 연결된 수리는 뭐냐? 3이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369법칙을 그래야 완성이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혜까지 갔다면은 그 숫자 녹음에 내어 있는 아베라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사정을 해야죠. 그래서 새로운 극동 전략을 짜야죠. 일본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지고. 근데 지금 절름발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몰아붙이고 있어. 뭐 미군이 뭐 참 그 개입하는데 저기도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나쁜 놈을 자식이 없어.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저는 나름대로 무엇을 작성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나마 아베에게 당신이 역사라고 하는 섭리를 안다면 이 내용을 좀 묘한 문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내려고 합니다. 아베에게. 보내려고. 그래서 아둔한 자는 주어주도 모르지만 지혜 있는 자는 제어진 결과만 봐도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은 저 세종문화회관 저 대강당이라고 해갖고 대국민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얘기했죠.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그 화두를 던져야 되겠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깨어있는 지성으로 깨어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요새는 핵이야 뭐 하나님 어머니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엄청난 교세까지 확보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뭐 어떤 특정 교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되기 때문에 이름은 약하겠습니다. 엄청나게 120만의 교도를 확보하고 있대요. 어머니 하나님 교회가. 그런데 기본 이치적으로는 맞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음과 양의 합일 주체다이면서 주체적 양성자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음적인 게 아니라 음양 합일적 주체의 양성적 위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여기서도 본향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아마 개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요 어머니의 태반에다가 정자를 심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몸에서 빠져나온 그 정자가 어머니의 태반 속으로 먼 미로 여행을 떠난 겁니다. 먼 미로 여행을 떠났어요. 네, 여러분 개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 복중에서 10개월 동안의 길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 여러분 개체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본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육신적 사모 기관이에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본향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가 잃어버린 그 아버지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 본향을 그리면서 가는 노정의 삶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볼 적에 저는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흥기삼아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우리 사실 저희들 강당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주일은 항상 토요일 날은 우리 본 강당을 떠나서 이렇게
거부사를 와서 하다 보니까 뭐 5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버려요. 예. 안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기에 하면 토요일날 이제 세 번째 주 그 토요일은 강의를 하다 보면 누구 강사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회장인 제가 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 제목도 제가 정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3월 1일 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기사만 말씀드립니다. 3월 1일 날 회원들이 그날은 많이 나왔는데 본강당에 일본 총리 아베란 놈을 도저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신상에 이상이 오도록 하겠다. 저걸 주인이 살리는 소리는 대중 앞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신상에 이상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준비해서 4월 1일부터 실행을 하겠습니다. 하루 저녁에 제가 잠을 1시간씩 잡니다. 새벽 5시까지 저는 계속 저 어떤 그 정성의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가 딱 치면은 6시까지 한숨 딱 자고 일어납니다. 이제 그 생활을 저는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로 해서 11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렸던 날이 이제 10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남았는데 아까 오늘 정정을 했습니다. 왜 정정을 했느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숨져가신 호국영령 내지는 우리 일제 앞에 한가하다 숨져간 그 보훈영령들께서 당신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오는 말씀. 아니다. 잘못 정했다.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7월 말에서 8월 15일까지로 연장 정정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 오늘 처음 보신 분을 위해서 드려봤습니다. 저는 그 이제 연장 기간까지 합치면은 25일이 이제 남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생명 다 하도록 이 사회를 위하고 이 국가를 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라도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숨져가신 그 영령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하나를 풀어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